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으아. 자, 오늘 기아 최종편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25시즌의 야수를 제가 어떻게 예상했는지 보겠습니다. 1루가 드디어 정리된 느낌이다. 근데 왜? 그동안 1루가 없었거든. 나머지는 그냥 컴투스 프로야구냐라고. 그만큼 멤버가 좋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선수 막 뽑는 거니까. 포수 한준수의 기량 업그레이드 정도가 관심 있다. 기아 내야는 할 얘기가 없다. 수년간 1루 때문에 고생을 했죠. 1루수가 누군지, 1루수가 주전이 누군지. 수년 동안 없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서부턴가 우리나라에 전문 1루수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올 시즌은 위즈덤 영입으로 수년간 어지러웠던 1루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관건은 위즈덤이 어느 정도 에버리지를 보여주느냐. 제 에버리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장타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수없이 변화구를 던질 것이다. 2할 8푼대는 유지해야 명함 내밀 수 있을 것이고 홈런 20개 이상은 무조건 무난할 거다. 1루 백업으로는 변우혁 선수가 있다. 변우혁 선수는 3루도 가능하고 1루도 가능한. 근데 이제 변우혁 선수가 사실은 1루를 딱 꿰찼으면 괜찮은 외야 옵션을 데리고 오는 게 더 좋을 뻔했죠, 기아는. 그다음에 황대인 선수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에 그나마 이제 황대인이 좀 가지고 가나 했었는데 24시즌에 또 폭락했죠. 그러면서 다시 도로아미탑을 됐고 오선우 선수한테도 제한적인 기회가 있을 거야. 그나마 오선우는 좌타자니까 대타 기회라도 있을 것이지만 황대인은 변우혁에게 밀린 상태라 25시즌에 정말 기회가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서건창은 멀티 백업인데 충분히 백업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니 충분히 없었어요. 김선빈의 2루. 김선빈도 가면 갈수록 타격이 진화한다. 타격은 제가 늘 인정하잖아요. 전 대박이라고 진짜. 그런데 좋은 선수가 되려면 부상에 대한 이 딜레마를 지워야 된다. 그 다음에 백업으로 홍종표, 윤도현, 김규성, 박민, 유격수 박찬호는 예비 FA 모드가 될 것이다. 엄청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선수다. 특히 24시즌에 3할을 기록하면서 골든글럽까지 받은 이상 기아에서 무조건 잡으려고 할 거다. 문제는 팀 내부적으로 박민, 윤도현, 김도현까지 얼마든지 유격수를 책임질 수 있는 옵션들이 차고 넘치기에 살짝 긴장은 해야 될 거야. 여차하면 기아는 김도영 유격수 전환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다. 포수 김태군. 한국 시리즈 우승 포수 김태군은 올 시즌도 주전을 확보할 것이다. 그런데 한준수가 심상치 않다. 이 친구 제가 볼 때 아주 빠른 기간 안에 주전 포수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타격은 이미 충분히 합격적인 상태다. 3루수는 40-40 하자. 이 친구는 이종범 같은 끝. 내야는 리그 최강이라 별 할 얘기 없다. 오히려 백업들의 경쟁 퀄리티가 더 관심이 갈 정도다. 내야 멀티 백업들 박민, 윤도영, 김규성 등 전부 유격수까지 언제든지 맡을 수 있는 무서운 내야다. 현재 미래 모두 선순환적으로 준비되는 느낌이다. 자, 1루 정리 끝. 위즈덤 영입으로 그동안의 완성 예감. 나머지는 컴투스 프로야구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한준수 업그레이드 정도. 한준수는 정말 우당탕 쿵캉이었지만 분명히 업그레이드로 가는 과정입니다. 기아 내야는 할 얘기 없습니다. 부상만 없었다면. 수년간 지속된 1루 문제. 일단 여기서 위즈덤의 기록을 좀 볼 텐데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적어도 2할 8푼 정도는 쳐야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2할 8푼은커녕 절반이 2할 4푼이에요. 근데 홈런이 35개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래 쟨 맞으면 가는구나 인정. 근데 1루수 88번, 3루수 58번. 외국인 타자가 코너 내야가 무리 없이 다 되면 정말 땡큐죠. 근데 효율성이죠. 홈런 25개 이상은 제가 무조건 친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에버리지 확률이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변우혁 선수 잠깐 볼까요? 작년보다 오히려 게임 수가 줄었어요. 저는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게임 수도 늘고 기록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홈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변우혁 선수는 좋다 만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변우혁 괜찮은데 좋은데 라고 하면서 괜찮았거든요. 많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1루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포지션 플레이어만 해결이 된 거야. 그것도 외국인으로. 자, 그렇다면 1루가 과거에 어땠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25시즌 1루 출장 현황입니다. 위즈덤이
88번으로 압도적이죠. 그리고 오선우 24시즌. 이우성이 첫 번째였어요. 87경기. 변우혁 53경기. 서건창 51경기. 누가 주전이야? 23시즌. 오선우 29번. 황대인 54번. 변우혁 55번. 최원준 35번. 김규성. 오선우는 제가 아까 프리뷰에서 1루에서 기회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 보신 대로 1루에서도 기회를 받았지만 야는 대단한 게 외야에서도 기회를 받았어요. 오선우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한 명입니다. 2할 6푼 5리 124경기 홈런 18개 어마어마한 스텝업을 했습니다. 1루수 77번 좌익수로 56번 그러니까 1루와 코너 외야 특히 좌익수를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야는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저는 1루수로 그냥 전업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 친구 기간별 기록을 좀 살펴보면 전반기는 3할 7리입니다. 그러니까 겁없이 막 휘두르면서 상대가 오선우 선수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전에 3할을 치고 이제 오선우 선수가 풀타임을 처음 뛰면서 상대도 이제 정보가 들어오고 많이 노출되면서 2할 초반으로 확 떨어지긴 했어요. 장타율도 확 떨어지고 OPS도 2할 가까이 떨어지고 근데 이건 버텨야 됩니다. 이건 견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선우 선수가 올 시즌의 빛을 확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내년이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친구를 어떤 포지션에 픽스를 해줄 거냐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루입니다. 김선빈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안 아프면 대박이에요. 이게 맞지. 3할 2푼 1리. 근데 보세요. 한 시즌도 전 경기를 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올 시즌은 84경기. 근데 타율은 기가 막혀요. 홈런은 뭐 진짜 김선빈 선수 홈런은 잘 맞아서 넘어가는 거고. 근데 홈런도 스위스팟에 맞으면 그냥 슉슉슉 갑니다. 근데 2010년도서부터 13년도까지 이렇게 발 빠르고 어마무시하던 선수가 냉정하게 살찌기 시작하면서 도로 확 죽었어요. 이 친구는 진짜 체중 조절만 제대로 들어가서 몸만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한 친구가 될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워낙 타격 기술이 좋기 때문에. 자, 윤도현 선수. 이 친구는 물건입니다. 부상으로 기회를 딱 받았는데 이 친구도 손가락 골절인가요? 근데 윤도현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윤도현, 김도영 둘 다 1번, 3번을 쳐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1, 2번을 갖다 박아놔도 돼요. 둘 다. 안 다치면. 박민은 좀 기록을 보겠습니다. 71경기 출장에서 출장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타율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 타격도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올해 에버리지가 저렇게 2할 1리밖에 안 되느냐. 저는 올해 박민 선수가 되게 많이 긴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친구의 이제 그 수비 위치를 좀 보시면 유격수 8경기 그리고 서드로 45경기 이루수도 22경기 그러니까 지금 뜨거운 물 찬물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박민 같은 친구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백업 선수들이 기회를 받아서 2루가 됐던 유격수가 됐던 3루가 됐던 어딘가가 나가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박민 같은 친구는 오히려 이게 좀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포지션에 픽스가 됐을 때 그때 타격의 어떤 에버리지를 보는 게 진짜가 아닐까.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긴 해요. 야, 그럴 거면은 야, 누구는 그렇게 못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잘한다 하면은 더 미쳐서 날뛰는 스타일이 있고 잘한다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박민 같은 스타일은 잘한다 하면은 그치 나 잘하지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진짜 잘하는 스타일 같아요. 김규성 선수가 올해 상당히 이 스텝업을 좀 했는데 좀 보면 사실 이 친구도 게임 수가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올해. 전 경기에서 11경기 빠졌습니다. 그럼 이건 백업이 아니에요. 올해 거의 주전으로 뛴 겁니다. 근데 타율이 좀 섭섭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김규성 같은 스타일은 워낙 부상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 주전으로 가장 먼저 유격수 1순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가 김규성 선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규성 선수가 매우 저는 내실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백업 이상의 모습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백업 이상으로 가도 문제 없겠는데? 라고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견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박찬호는 FA 로이드가 좀 있을 겁니다. 잘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좀 보시면 2년 연속 2할을 쳤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박찬호 선수는 2할 8푼 이상은 쳐야 되는 선수로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타격에도 눈을 뜬 선수가 된 겁니다. 김태군. 얘 자꾸 타격을 잘해 왜? 아니 왜 자꾸 김태군 선수는 홈런을 치고 적시타를 치고 왜 그러죠? 김태군 선수 LG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100경기가 넘어가는데 타율이 2할 5푼, 2할 6푼 대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공격형 포수라고 해도 어디 가서 이상하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포수는. 진짜. 아니 김태군은 좋은 포수예요. 그다음에 제가 한준수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 홈런이 7개입니다. 근데 야는 키워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대타로도 많이 나올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잖아요. 방망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손댈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포수로 93경기에 출장했으면 이제 팀에서도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주전 포수가 돼서 고생 조금 해서 주전 포수가 딱 되는 순간 이 친구 돈방석이에요. 지켜보세요. 지금 한준수만 갖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영은 패스. 서원창 선수는 기록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24시즌에 반짝 활약하면서 뭔가 1+1년 계약하면서 뭔가 좀 되나? 네, 뭐가 좀 되나? 했는데 아이고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리그 최강이라 할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내야가 다 있었다면. 백업들의 경쟁이 더 관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백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바빴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죠. 한준수 선수 진짜 많이 배우고 느꼈을 겁니다. 진짜 부상 때문에 여기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내야 WAR 좀 보겠습니다. 4위 했습니다. 4위. 깜짝 놀라셨죠? 위즈덤의 홈런. 박찬호.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선빈 선수도 기록은 기가 막혔잖아요. 그럼 보세요. 김도영, 김선빈 다치지만 않았다면 얘네 내야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기아는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시즌이다. 당연하죠. 제대로 못 썼죠. 쓸 수가 있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티지 기준으로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4위를 했다라는 건 그 선수들이 맛배기만 이렇게 톡톡톡톡 보여줬는데도 이 정도라는 건 그렇게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아 팬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보시면 저 봐라. 저러니까 더 열받지 하실 거예요. 왜? 좀 관리만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 같아도 할 거예요. 자 이제 왜야? 소크라가 빠진 빈자리가 걱정되느냐. 이우성, 이창진, 김석환 등이 그 한 자리에 들어갈 거야. 최원준, 나성범은 뭐 별 걱정 없어. 대신 여긴 백업 외야수 발굴하고 경쟁력이 좀 필요해. 소크라 빈자리 메우기. 현재 이우성이 다시 외야로 간다고 정리가 되고 있다. 아까 보신 대로 1루 봤었잖아요. 사실 이우성이 수비 잘하는 외야수가 아니라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이창진도 괜찮지 않아? 좌익수로? 역시 또 우타 외야고 너무 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한때 기아 주전 중견수였는데. 근데 타격은 이창진이 조금 딸리잖아 이우성보다.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거기에 박정우, 김석환 등 백업 후보들 주의해야 된다. 중견수는 최원준으로 결정됐다. 최원준이 고정되면서 정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야. 최원준은 올 시즌 규정 타석하고 3할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목표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나성범은 부상 없어야 된다라고 떡하니 써놨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도 부상, 그것도 장기 부상이 너무 많다는 거다. 아무리 좋은 실력도 잦은 부상으로 게임을 못 뛰면 가치가 떨어진다. 최영호는 올 시즌도 여전히, 이분은 올 시즌도 분명히 본인 몫은 할 겁니다. 3할 언저리에 20개 홈런 언저리. 개소름. 거기에 김호령, 고종욱까지. 최원준, 나성범은 부상만 없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결국 이우성, 이창진 등 우타 외야수가 남은 한 자리를 맞는 것이 가장 그림이 좋을 건데 김석환, 박정우 등 기대주들 약진이 얼마나 있을지 관심되고 루키 박재현도 기대를 갖고 보겠다. 별 걱정 안 된다. 기아 야수층은 넘사벽이다.
리그에서 공수주 모두 최상급이다. 신예 중견 고참 조화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비율도 최고다. 올 시즌도 공격은 최상급이다. 아그들아 적당히 하고 들어가라 했는데 제가 보시면 여기 예상 타순까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기아는 아마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 위즈덤, 나성범, 최영우, 김선빈, 김태군, 이우성 아마 요쪽으로 갈 거다. 왼쪽으로. 근데 저는 아니다. 제 생각은 김도영 1번에 2번 최원준, 3번 나성범, 4번 위즈덤, 5번 최영우, 6번 김선빈, 7번 이우성, 8번 김태군, 9번 박찬호 전 요렇게 가고 싶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탈로 빈자리 어지러웠죠. 최원준, 나성범은 뭐 한 명은 트레이드, 한 명은 부상. 백업 경쟁력은 강화됐어요. 이우성 선수가 보면 역시 개막전에 선발로 나왔어요. 근데 이우성 선수가 7월 말에 갔잖아요. 타격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에 2할 오픈이 몇 경기 안 했으니까. 4월 달에 267, 5월 달에 196, 6월 달에 안 뛰었고요. 7월 달에 105. 트레이드 되기 전에 매우 부진했습니다. 이창진 선수는 제가 아예 애초에 이우성보다 타격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 25시즌 기록 보시면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아요. 1할 6푼 1리입니다. 이 친구도 타격이 너무 안 돼요. 근데 결국 이우성도 타격이 안 됐고 이창진도 타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제대로 하나 터진 호랑이가 있죠. 김호령 호랑이. 이 친구가 처음 봤어요. 저 홈런 6개 283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 시즌 스태티지 기준으로 외야 WR 순입니다. 1위가 김호령입니다. 2.82. 2위가 나성범이에요. 그러니까 김호령이 올 시즌에 기아 외야에서 얼마나 큰 포션을 차지했는지 이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원래 말할 것도 없는 선수잖아요. 근데 계속 나가니까 빠따가 되는 거야. 이제 김호령은 기아에서 넘버원 중견수입니다. 아마 26시즌도 김호령 센터 박아놓고 시작할 거예요. 오선우, 김호령, 최원준 선수는 보내겠습니다. 보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김석환 선수 프리뷰에서 언급했었잖아요. 이 친구 잘 봐야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2할 6푼 5리인데요. 이게 이제 김석환 선수 퓨처스 기록인데요. 3할 4푼 9리, 홈런 13개. 이 친구는 그냥 퓨처스에서 그냥 다 박살을 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5시즌에서 가장 기아에서 매력적으로 본 저는 솔직히 김호령도 아니고요. 오선우도 아니에요. 전 이 친구예요. 한준수랑. 왜냐하면 외야는 좀 장타력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가 좌익수로 자리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욱을 좀 많이 기용했으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고정욱 선수를 덜 기용할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친구 46경기에서 2할 9푼 6리 쳤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정욱을 안 쓰지? 왜 첨서부터 안 쓰지? 고정욱 선수가 뭐 잘못했나? 왜 6월부터 나와? 2달, 3달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수비가 안 좋아도 빠따가 얘만한 애가 없었는데 다 다치는 바람에 아까 이우성 못 봤어요? 방망이 개판인 거? 얘가 더 낫지. 그게 저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우성 선수가 게임을 거의 못 뛰고 고정욱이 나왔죠. 그때서부터.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정우 선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친구 제가 오죽했으면 프리뷰에서 언급했잖아요. 백업으로 박정우, 김석환, 박정우. 근데 이 친구 괜찮더라고요. 박정우도 아주 빠릿빠릿하고 볼만합니다. 자, 나성범입니다. 저는 이제 기아 팬 여러분들이 나성범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무서운 타자고 좋은 타자인데 많이 다쳐. 몸이 유연하지 않나 봐요. 몸이 크면 자꾸 움직이면 다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최영호는 뭐야? 최영호는 지명이잖아. 그러니까 많이 안 다치는 거예요. 움직임이 최소화돼 있으니까. 근데 나성범 선수는 수비 나가고 뭐하고 계속 움직임이 있는데 몸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늘 한다니까요. 이 친구 좀 웨이트를 줄이면 어떨까? 몸무게를 좀 줄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몸이 다치는 선수의 대부분은 천성적인 것도 있지만 웨이트가 좀 많이 나가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아픈 추억이고 즐거운 추억이고 헤어짐이 되게 싫으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최영우라는 선수가 기아에서 보여준
이러한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기록들은 리스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25 시즌 프리뷰에 최영우는 25 시즌에도 3할 언저리에 20개 홈런 언저리를 때릴 거다라고 써 놨잖아요. 홈런 22개, 24개, 타율 3할 7리. 정말 대단합니다. 시즌 종료 후 FA라서 그랬다면 할 말 없지만 이제 최영우가 금전적인 욕심이 있을 단계는 아니다. 그냥 이 선수는 훌륭한 선수다. 훌륭한 인간이고.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랬다죠. 일본에서도 나 콜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 안 갔다. 왜? 난 그때 돈이 없었어. 난 돈이 그땐 중요했을 때야. 지금이었으면은 돈 상관없겠지만 난 그때는 돈이 중요했어. 얼마나 솔직합니까? 전 그게 100번 1000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돈이 중요하고 나는 그때 돈을 연봉도 많이 받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뭔가를 위해서 난 돈이 필요했어.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죠. 저도 지금이 중요해요. 이 친구는 지명타자로 나가면 조금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겁니다. 자, 저는 김호령 선수의 성장이 가장 큰 소득이었고 오선우 선수 내야에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아까 김석환 선수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내야 4위 한 걸 봤는데 외야를 좀 보겠습니다. 기아가 9위를 했습니다. 그럴만해요. 떨어졌어요. 다 떠났잖아요. 나성범 부상 그리고 최영우가 외야수로 안 나왔기 때문에 최영우 선수의 기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야는 기아의 외야답지 않게 망했습니다. 김호령이 근데 이게 야수 전체로 한번 보자고. 내야 외야를. 그러면 8위입니다. 기아가 24 시즌에는 어땠냐? 1위입니다. 1년 만에 완전 다른 팀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근데 너 지금 이거 기아 팬들이 보고 계시다고 너무 그래도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같이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맨날 다치고 그러면 이것들 확 다 샹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같이 그치 그게 맞지 와 또 이러신다고. 저는 좀 워워. 그 친구들이 아플라고 아팠겠습니까? 다치고 싶어서 다쳤겠습니까? 본인들이 다치면 본인들 연봉이 스탑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은 막 열받는 거에서 끝나지만 이들은 지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감독은 얼마나 화가 나고 백업으로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그래도 기아는 중간에 6월 달이었나요?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요. 또 2위랑 반게임 차인가까지 막 접근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이범호 감독에 대한 불만이 꽤 있으시죠. 인정. 자율훈련하면서 선수들이 많이 다쳤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왜 선수 운영 그렇게 하냐. 근데 또 한평 타이거즈 친구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6월 달에 버닝을 했고 그리고 그 덕분에 김호령, 오선우, 김석환, 성장 한준수 볼 수 있었고 내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민이나 김규성이나 이런 친구들이 박찬호가 없어도 김도영이 없어도 윤도현이 있고 하니까 이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기아 타이거즈가 8위를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어색하고 1년 만에 정말 상점 벽해가 일어나고 속이 뒤집어지셨죠. 인정. 100번 1000번 인정. 근데 한 번을 참고 넘어가 보세요. 근데 야 캐스터 그러기에는 최영우도 계약 안 하고 박찬호도 계약 안 하고 기아가 너무 돈을 안 쓰는데 제가 지금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거 이제 프리뷰에서 얘기할 건데 요번에는 참으시고 이번에 26 시즌에 자 그래서 니네 박찬호 안 잡았지? 못 잡았지? 최영우 못 잡았지? 자 그래서 니네 몇 위 했어? 이범호 감독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터트리셔도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26 시즌에 생각보다 잘했어. 그러면 그래 25 시즌에 누구도 나왔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버티면서 얘네들이 내성이 생겼구나 하고 또 박수 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나간 거니까. 그래도 저는 기아라는 프라이드가 있고 그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한평 타이거즈 그리고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또 밑거름도 저는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폭발하지 마시고 조금 재놓고 계시다가 그래 알았어 니네 한 번은 내가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고 넘어간다 내년에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2월 달에
기아 타이거즈 26 시즌 프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